안녕하세요. 우리 머릿속에 정말 원하지도 않았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생각들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요, 바로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 이 프로젝트는 망했어. 이런 생각 진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 한마디가 딱 시작되면 그다음부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러다가 곧바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의심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런 생각들 참 이상하게 힘이 세죠? 근데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요, 원래 생존을 위해서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감지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거든요. 뭐랄까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인 셈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고마운 경보 시스템이 가끔 너무 과하게 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끄러운 불청객한테 우리 마음의 안방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생각들을 다룰 아주 특별한 도구함을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챙겨갈 도구들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우리 뇌가 왜 부정적인 생각에 끌리는지 그 부정 편향에 대해 살짝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 가지 기술, 프레임 바꾸기, 파도 타기, 그리고 내 안의 영웅 소환하기를 익혀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의 날씨가 아니다 라는 아주 멋진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구부터 꺼내볼게요. 바로 프레임 바꾸기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기술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건 그 자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에 반응하는 거죠. 와,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창문의 틀, 즉 프레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리프레이밍 주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오히려 잘 됐네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약간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딱 뱉는 순간 우리 뇌가 마치 명령을 받은 탐색기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엉망인 상황 속에서 잘된 점이 뭐지? 새로운 기회는 없나? 하고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보셨나요? 이 영화가 바로 이 리프레이밍의 힘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거든요. 세탁소를 운영하는 주인공 에블린, 자신의 삶을 완전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중우주에서는 어때요? 그녀가 쓸모없다고 여겼던 모든 기술들이 세상을 구하는 슈퍼파워가 되죠.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삶으로 완전히 리프레이밍 되는 겁니다. 이 리프레이밍의 힘을 보여주는 정말 유명하고 멋진 일화가 하나 있죠. 바로 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님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투수가 극심한 압박감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었대요. 그때 감독님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연고전이야. 어떠세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무거운 결승전이라는 프레임이 젊음의 패기로 신나게 한번 붙어보는 대학 라이벌전이라는 가벼운 프레임으로 순식간에 바뀐 거죠. 엄청난 압박감은 설레는 투지로 변했고요. 이게 바로 말 한마디로 프레임을 바꾸는 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볼게요. 파도 타기입니다. 사실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잘 됐네 하고 외칠 수는 없죠. 그럴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땐 그런 긍정적인 해석 자체가 오히려 폭력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파도 타기 기술입니다. 감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말한 슬픔의 5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분노하고 협상도 해보고 우울해지다가 마침내 수용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 이건 우리가 없애야 할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힘든 현실을 우리 마음이 소화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진짜 강한 마음, 진짜 마음의 근육은요, 부정적인 감정을 아예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잘 소화해서 떠나보낼 수 있는 힘,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감정의 파도를 무사히 탔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안의 힘을 한번 깨워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도구, 바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웅을 소환하는 기술, 위대한 허풍입니다. 네, 바로 톨테일이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허풍 떨기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 거짓말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강점이나 정말 사소한 성공을 의도적으로 아주 신나게 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긍정적인 자원들을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하고 재미있는 심리 기술입니다. 이것도 영화 이야기로 풀어보면 쉬운데요. 팀버튼 감독의 빅피쉬라는 영화가 이 톨테일의 정수를 보여주죠. 주인공의 아버지 에드워드 블룸은 평생 자기 삶을 엄청나게 과장해서 거의 판타지 모험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그냥 허풍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버지의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팍팍한 현실을 마법처럼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주기 위한 위대한 허풍이었다는 걸요. 자, 그럼 우리도 스스로에게 빅피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하기 싫었던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의 성실함은 진짜 우주 최강이야. 어때요? 좀 유치하게 들리나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기분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알람 한 번에 딱 일어난 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 하면서 스스로의 작은 승리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와, 알람 한 번에 일어나다니 이 대단한 의지력 어쩔 거야 이렇게요. 바로 그 사소한 성공을 위대한 성취로 재발견하고 축하해 주는 것. 여기에 이 기술의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바로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열렬한 첫 번째 팬이 되어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아주 멋지게 묶어줄 정말 중요한 비유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굳은 날씨와 같아요. 지나가기 마련이죠. 당신은 날씨가 아니라 하늘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냥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날씨일 뿐이에요. 날씨가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잠시 머물다가 결국은 지나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 날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비바람과 폭풍, 그리고 맑은 날까지도 묵묵히 품어내는 훨씬 더 크고 변치 않는 하늘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채워넣은 우리 마음의 도구함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소나기를 피하게 해줄 리프레이밍이라는 우산을 챙겼고요. 또 내 안에 긍정적인 자원으로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톨테일이라는 외트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장르를 코미디로 할지, 액션으로 할지, 성장 드라마로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작가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정말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성공 하나를 찾아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인 것처럼 스스로에게 들려줘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바꿀 리모컨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